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제 감정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2세 되는 김효년 정묘월에 요 사주의 주인공이 찾아왔어요. 무신년, 갑자월, 을해일, 김효시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려냐면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돈을 벌으려고 잘 되려고 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사업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다. 그러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보면 이 역학하는 사람들은 바로 딱 보면 3분 안에 사주를 파악해서 손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을목은 바로 작은 나무거든요. 작은 나무, 즉 꽃, 과실나무 이런 것들은 교목에 비해서 좀 적잖아요. 작은 나무들이 한겨울에 태어났다 이거죠. 자월이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춥다 이거죠. 춥다. 그런데 추위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여기도 겨울, 여기도 겨울. 여기는 가을. 가을은 바로 어떠냐 하면 가을의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수월이 되거든요. 근데 수월이 되면 바로 어떠냐 하면 한로상강이 들어가요. 한로상강. 한로상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한로는 이슬이 내리는데 찬 이슬이 내려, 추운 이슬이. 즉 날씨가 그만치 추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상강이라는 거는 서리가 내려요. 상강이 되면 어떠냐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서리를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금이 추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금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월이 되면 11월이니까 겨울의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수환, 물은 이제 여기 되게 되면 대설 동지가 들어가요. 동지가 들어가면 겨울의 가장 중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환대한이 들어오거든요. 12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물이 얼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소환대하는 이런 때가 되게 되면 물이 어떠냐 하면 얼음으로 변한다 이거죠. 수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금한순행이라고 그래요. 금한순행. 그렇게 되면 환경이 아주 나빠졌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겨울에 꽁꽁 얼어서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해봐요. 장사가 잘 될 건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바로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일주잖아요. 목일주잖아요. 목이 한겨울에 태어나면 추우면 바로 불발이다. 목한 불발이다. 목한 불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나무가 너무 추우면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핀다 이거죠. 그러면 나무로서의 작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너무 얼으면, 물이 너무 추우면 수환불류다. 수환불류. 물은 너무 추우면 꽁꽁 얼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위에서 낮은 대로 물은 흘러야 되는데 얼으면 물이 흐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무도 물을 먹어야 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는 바로 어떠냐. 여기서 토는 뭐냐면 토는 재물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겠느냐 못 벌겠느냐 했을 때 토는 바로 어떠냐. 토한 불생이다. 토에서는 바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느냐.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발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잎도 안 나오고 싹도 안 나오고 너무 추우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돈이 꽁꽁 얼었는데 돈이 꽁꽁 얼어버렸으면 바로 불경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바로 뭐냐면 토한불생이다. 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토한불생.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이 이러한 환경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업이 내리막길이 되는 것은 바로 정해진 이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주에 또 특징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이 사주의 특징은 바로 어떠냐 하면 물이 너무 많다 이거죠.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이렇게 물이 많으면 세 번째는 물이 많으면 을목 연약한 나무는 을목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저리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부목이 된다 이거죠. 부목. 그래서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이리저리 떠내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리저리 떠도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마음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 사랑도 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도 목표도
매일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가지에 정착을 해서 올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재를 보게 되면 연주에 있는 재는 무토거든요. 무토 정재는. 정재는 이게 자기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옆에 있어가지고 간목이 목국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무토를 신금이 토생금 해죠. 토생금. 그래서 길을 뺏어 나가요. 한쪽에서는 내 돈을 극하고 한쪽에서는 내 돈을 덜어내서 빼가고 그러면 내가 돈이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시주에 있는 기토는 이거는 편재거든요. 편재. 그런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밑에 묘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국토 해가고 그래서 도둑놈이 내가 돈을 벌으면 도둑놈이 먼저 내 돈을 탐을 내고 있어요. 이런 형국의 사주를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망할 것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래도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기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편재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편재. 요 재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 재물을 꼭 벌을 것 같은 거죠. 돈을 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로 봤을 때 이러니까 한번 6초로 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점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점괘를 얻었는데 바로 무슨 괘를 얻었느냐 하면 중화리꾀를 얻었어요. 중화리꾀라는 것은 바로 위에도 불이 있고 이허중이거든요. 아래에도 불이 있는 요런 꾀를 얻은 거예요. 요런 꾀를.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사효유에 요게 재물이거든요. 재. 그런데 이게 을의 갑술 순중이면 바로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신과 유가 공망. 그러니까 여기가 공망이 들은 거예요. 재물이 공망이 들은 거예요. 재물이 공망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은 재물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 나간다는 거죠. 남한테로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리하죠. 그 다음에 육춘께는 바로 그래서 6개의 효가 바로 묘유충, 충미충, 사해충 이래서 육충꾀라고 그래요. 이렇게 육충이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매일 손님하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비 구설 이런 일이 많아서 장사가 되겠어요? 이런 장사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묘월이 가장 중요한데 묘유충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이 와서 충하는 것을 바로 월파라고 그래요. 월파. 월에서 파괴한다. 뭐를 파괴해줘? 내 재물을 파괴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거는 아주 정해진 이치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들어놓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도 돈을 보관하고 그래도 이자라도 조금 남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사는 무슨 장사를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찻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찻집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의 관상을 봤어요. 관상을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관상에서 제일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면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얼굴에 가장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 있거든요. 재백궁. 재백궁이 바로 코예요. 코가 잘생겨야 되고 코가 뭉툭하게 생겼으면서 바로 이제 쓸개를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콧날이 널찍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콧날이 아주 칼날 같아요. 콧날이. 그것은 바로 돈을 상징하는 곳이 칼날 같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농사 짓는 분이 농토가 적다는 거예요. 농토가 적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농사를 좀 부자로도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뭐 1000평을 짓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한 1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평의 땅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거는 어느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한 1000평이 최고 부자라고 그러면 이것이 뭐 한 500평이 된다든지 그러면 중간층 가잖아요. 7, 800평이 돼야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건 한 100평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관상에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돈 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해 놓고 일단 실험 삼아서 노점 장사를 시작해봐라. 조금 돈을 들여갖고 노점은 돈을 별로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 노점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노점 장사도 안 돼요. 그래서 2달 만에 망했어요. 손님이 안 와,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물건이 안 팔려요. 만약에 큰 돈을 들여서 찻집을 거창하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해서 차렸어 봐요. 완전히 다 망했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역학을 잘해서 손님이 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돈을 사업 자금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동안 돈을 저축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그만 순행한 사주는 어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때가. 따뜻한 봄날이 오거나 아니면 여름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주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관상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점이라도 해봐라 이거죠. 육효는 바로 뭐냐 하면 주역에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바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점, 명은 바로 명리학이고 명리학의 사주고 상은 바로 관상이고 점은 육효 주역점이고 그래서 명상점 운명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상점 이 세 가지를 항상 참고를 하셔서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한 군데 병원에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세 군데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다 암이 나오면 그것은 암이 분명한 거고 만약에 한 군데만 암이라고 그러고 두 군데는 암이 아니라고 그러면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학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손님을 대해주고 또 손님을 내 가족같이 그렇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용축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